안녕하세요. EDM 글로벌 캠퍼스의 헤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유학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학 지원을 이제 슬슬 하실 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라운드 1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열리고 대부분은 이제 옥스포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굉장히 좀 랭킹이 높은 학교들이 지원을 여는 그런 시기입니다. 라운드 2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마감인데요. 이제 유카스에 지원을 하기 전에 과에서 무슨 수업을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비 같은 것들, 그리고 모집 요강은 어떻게 되는지, 대학교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University of Sheffield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뜨는데 이제 구글에 보시면은 이제 학교 소개 같은 게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얘네도 보시면은 2016년 막 이런 식으로 정보가 엄청 오래된 경우들이 많아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학교의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메인 페이지에는 이제 학교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월드 톱 100 유니버시티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러셀 그룹이라는 영국에서는 이제 아이비 리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24개의 대학교가 러셀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셰필드 대학교도 그 러셀 그룹의 일원이고요. 그래서 12번째로 영국에서 랭킹이 높고, 그리고 98번째로 세계에서 랭킹이 높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저희 센터에서 이 H&D를 이수하시게 되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를 2학년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인더 코스를 먼저 볼게요. 2025, 2026 Undergraduate Cours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브젝트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매니지먼트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처음에 뜨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BA를 볼 거예요. 자, 이 BA가 바첼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일단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메인 페이지에는 대부분 키 디테일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레벨이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많이 하는 입시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AAB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와 있고, 유카스 코드라는 거는 이제 유카스에 지원을 할 때 대학교의 어떤 특정한 학과의 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유카스 코드를 넣을 수 있게 한 번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 years full time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풀 타임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eptember start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September만 주어져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1월 학기를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월 학기도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거는 저는 이제 모듈 수를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석사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제공하는 그런 과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석사는 또 어떤 세부 분야를 연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모듈을 보시고 이 부분에서 나랑 이 학교가 맞겠다 안 맞겠다,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랑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셰필드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를 보면은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는 몇 가지 과목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인 어 컨템포러리 소사이티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경영, 경제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접어놔요. 이 정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읽어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 뭐 현대 사회에서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경제 같은 것들에 대한 컨셉트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막 세세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코어 모듈스라고 주어져 있는데 코어 모듈이라는 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수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과목들은 아무래도 좀 성적을 잘 받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컨 이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코어 모듈은 4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you take 2 of the following 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옵셔널 모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1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 전반적인 개념을 좀 학습을 하신다면 2학년부터는 내가 원하는 그런 세부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2개를 내가 고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Organizational Behavior라든지 Business Strategy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지만, 뭐 나는 이런 Law for Management라고 해서 경영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스타티스틱스다 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얘네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third year 한번 보면은 코어 모듈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로 내가 세분화를 해서 졸업 점수를 만드는 그런 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어 모듈은 이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You take 5 of the following modules라고 해서 이제는 옵셔널이 5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내가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연계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또 2학년 때 배우다가 3학년 때 이 부분에도 관심이 생겼어 하면은 옵셔널 모듈에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좀 재미있어 보이는 건 뭐 이런 거네요. 인터내셔널 마케팅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마케팅, 국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또 배우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내가 이런 과목들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 학교를 선택하는 어떤 결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러닝 앤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걸로 과제를 평가를 받고 또는 시험을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대부분은 이제 강의를 듣죠. 렉처를 듣고 그 다음에 세미나라고 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뭐 디스커션이라든지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세션이 있고요.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담당 교수님과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급이 되는 게 lectures라고 해가지고 lectures will introduce you to key topics라고 해서 사실상 가장 주요한 것들은 강의로 진행이 되고, while seminars and workshops will provide you with the knowledge to explore the course content more deeply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하니까 학생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더 세세하게 보는 그런 세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서비스 같은 것들도 명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어세스먼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support your development, extensive feedback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you'll be assessed through a range of methods라고 해서 여기에서 시험이라든지 온라인 테스트, group and individual presentations and coursework라고 하는데, 코스워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맨날 하던 게 이제 코스워크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평가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수행평가?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이제 코스워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사이먼트나 어세스먼트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바로 다음 탭에 있죠. Entry Requirements입니다. 자, Entry Requirements는 말 그대로 이제 입학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스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A레벨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는 가장 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A레벨에서는 무조건 AAB를 받아야 돼, 이런 식의 개념이고, 이제 IB로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이제 하나의 입학 조건이고요.
뭐 BTech Extensive Diploma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DDD를 받아야 되죠. Distinction 1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BTech Diploma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코스고 요거는 이제 DD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요 부분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정해져 있는 엔트리 리퀘어먼트고 저희처럼 이제 어떤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학생분들을 다른 조건으로 받아주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가 한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과목들을 또는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학습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이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입학 조건은 조금씩 다르니까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 영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라고 해서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어를 보면 대부분 이제 GCSE English Language Grade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GCSE는 영국의 중등 과정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없으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IELTS가 이제 뒤에 주어져 있죠. 영국의 대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IELTS를 입학 시험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grade of 6.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평균적으로 오버롤 점수는 6.5를 받아야 되고 with a minimum of 6.0 in each component라고 하는데 each component라는 게 이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각각의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each로는 6.0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버롤로는 6.5를 받아야만 사실상 입학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fees and funding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제 faculty, 학업에 따라서 학생분들이 이제 소속되는 그런 그 디파트먼트가 달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학비가 비싼 그런 전공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한 전공도 있을 거고 한데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평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전공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어떤 특정한 뭐 이공계열 이쪽이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fees는 홈 스튜던트가 있고 오버시스 스튜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홈 스튜던트는 영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9,535파운드고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버시스 스튜던트라고 해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3,810파운드. 그래서 하나로 따지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정보들도 주어져 있는데 이런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도 학생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일단 대학이 3년인데 플레이스먼트를 끼면 4년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인턴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현장에서 좀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실질적인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학교에 소속된 채로 마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학생분들의 선호도는 제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플라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how to apply라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before you apply, apply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사실 자소서를 영어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영상도 제가 조만간 마련할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래서 before you apply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plying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유카스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전체적인 어떤 학생들의 대학 지원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카스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들이 꽤 주어져 있는 편이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사실 외국 대학에 지원을 한다라는 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막막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에서는 상당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한 번씩 봐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 부분은 인터내셔널 학생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또 학교에서 시설 같은 걸 제공하고 뭐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지를 언급을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는 탭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은 뭐 어커모데이션,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기숙사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뭐 영상 이런 것도 주어져 있고, 자, Living in uni accommodation comes with so many great benefits라고 해서 uni accommod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whole of residence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숙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개인적으로 집이나 숙소를 찾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 관리비나 공과금 이런 것들이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중요히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뭐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들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학 기숙사들은 또 all inclusive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7 support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은 학생분들이 기숙사에 계속해서 있으실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오피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학생분들 관리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free event라고 해서 사실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주말에 같이 만나가지고 뭐 소셜 클럽을 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셰필드 같은 경우에 free fitness suite라고 해서 이제 짐도 있네요. 오,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explore your living options라고 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숙사도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쉐어드하는 그런 기숙사도 있고 그냥 혼자서 독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앙스위트 룸 인 란무어 앤클리프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앙스위트라는 게 가끔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앙스위트는 이제 그 욕실이 같이 딸린 그런 방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쭉 주어져 있어요. 뭐 쉐어드 바스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쉐어드 바스룸 하면 당연히 앙스위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기는 하죠. 욕실을 혼자서 쓰는 거랑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앙스위트 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씩 얘기를 해두고, 딜럭스 궁금해지는군요. 자, 그래서 딜럭스 룸은 more floor space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방이 큰 그런 형태인가 봐요. 스튜디오는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원룸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어커모데이션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families and couples라고 해서 또 가족이라든지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기숙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숙사 옵션들이 있고, 대부분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대학교 입학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학이 확정이 되면 기숙사 옵션들이 이제 쭉 또 이메일 같은 걸로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고, 근데 좀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기숙사 옵션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뭐 live in the city라고 해서 어떤 지역의 그런 정보 같은 것들도 대부분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쭉 한번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prices below are for 2024-2025 academic year라고 하니까 일단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 프라이스 리스트를 지금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금액들이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한 번씩 또 살펴보시면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영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학생들의 숙소, 어커모데이션이 그렇게까지 비싼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선, 조금 더 저렴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추가 정보를 위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필요하시면은 이런 컨택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의 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입학 요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어는 몇 점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얻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던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하시는 대학이 있으시다면 꼭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 같은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